야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 비대위 위원장은 어제 국보위를 사죄한다면서 5.18 묘소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 5.18 단체들이 험악하게 비판을 했지만 전체 대세적인 분위기는 이미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요 5.18 기념재단 등 단체와 만나서 만찬까지 했으니까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고 일부 안 된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했겠죠. 좌우간 이분이요 굉장히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로 한국에서 몇 손가락 꼽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이번에 뭐 단단히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 그 마지막 승부수에 대해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얼굴도 굉장히 굳어져 있고요. 말도 좀 떨리면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수모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과를 한 부분에는 이분 또한요, 애초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분을 들룰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들러온 부분은 뭐 지금까지는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이분 또한 모든 부분을 향후 친노의 개혁대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기 싫은 사과를 할 때 궁극적으로 이분이 친노에 대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견적을 요구할 것이고,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살려줬는데 나한테는 뭐 해줄 거냐,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당 살려놓고 총선에 사실상 승리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총선 끝나면 나를 쫓아내고 팽시킨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할 것 같냐, 이런 부분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노는 지금부터 나올 영수증 경제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 주말 금요일에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해서 원시합법 통과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이 사실상 지금 선대위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삼성 특혜법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법 하나로 경제 살아나냐고 동조해줬고요. 경제민주화 명분을 가지고 여당의 경제 살리기와 대결하려고 하는 부분, 제가 뭐 처음부터 누누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민주당은, 더민주는 의총을 했는데요. 강경파가 의총 내내 이렇게 의견을 주도해 가면서 사실상 오늘 오후에 벌어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벌어질 이 법안 통과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는 쪽을 주도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심정에서 친노 강경파가 주도하는 원시합법 거부를 갖다가 관철시킨 걸까요? 자, 김종인 위원장은 주말에 광주를 가게 돼 있었습니다. 광주 가기 전에 자신이 야권의 강경파 수준에 거의 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권과 호락호락하게 타협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국보위 참여라든지 뭐 옛날 같으면 사쿠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강경할 때는 강경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원시합 법안이 야권의 일부 강경파와 운동권은 삼성 등 재벌 특혜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경제민주화인 마당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본인이 쌓아온 브랜드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도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할 거고요. 그 취할 명분은 분명하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제시될 겁니다. 이전에는 이 더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야권 의원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몇몇 조항들이 뭐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가기 위한 의심이 있다, 원시합법은 재벌들을 돕기 위한 특혜법 아니냐, 또 경제 살리기 관련 뭐 이 노동 관련 법들은 그 부분 속에서 마치 그 이 파견 근로를 갖다가 또 해고를 쉽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비판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과한다고 현재 한국 경제가 살겠느냐. 경제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치 국민들에게 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면 경제가 살 것처럼 대통령이 앞장서서 바람잡고 그리고 여론들을 형성해가지고 국회에 압력을 넣지 마라. 내가 경제 전문가인데 이거 통과시킨다고 경제 산다라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가졌던 프레임으로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경제가 위기인데 더 어렵게 됐다.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경제민주화나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성공이 들어오겠죠, 야당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정의나 경제민주화를 왜곡하고 가고 있고 더 중소기업이나 더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집중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재벌들을 살려주기 위한 법들은 점점 많이 규제 완화니 뭐 법 통과니 이런 걸로 해서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또 이 노동자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의 전선이 확대될 거예요. 자, 경제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서 이런 경제 분야 전체를 둘러싼 정권의 경제 정책과 실적에 대해서 논란이 가속화될 때 여건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부분이 전개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대비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뭐 초이노믹스니 뭐 이 코리아 그랜드 바겐세일이니 반짝하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주거 문제나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이 독과점의 횡포, 그 다음에 가격 장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총선에서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라고 할 겁니다. 이념이나 어떤 가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가지고 총선에 시비를 걸게 되면 여당이 그걸 갖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과 여당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큰 사고도 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잘 내보려고 노력을 해온 부분이 많죠. 하지만은 어쨌든 배의 선장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선원들이 새누리당인데 지금 배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침몰할 위기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릴 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의 논리를 전부 재점검해서 보다 일치월장한 논리로 김종인의 더민주와 붙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은 통과시켜주되 경제법은 안 된다. 즉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9분이요.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다가 사퇴를 한 전병헌 의원은 원시화법과 북한 인권법 처리를 무산시킨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걸 지켜야지 합의까지를 해놓고 원시화법을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자성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긴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강경파 의원들이 원시화법은 재벌 특혜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병헌 전 최고위원은 마녀 사냥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야당이 사실상 그 목소리가 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야당 위원들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물한 운동권식 정치 아니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자기 주장이 선이라면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뢰를 잃는다 했습니다.
저 안에도 의의는 있습니다. 전병훈 의원 이번에 참 훌륭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한편 문재인 대표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총선에 출마할까요? 총선의 역할을 할까요? 이분은요, 지난 27일 날 사퇴하고 난 뒤에 3일간 서울에 더 있다가 31일 날 아마 저기 양산에 자택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가서 물으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벌써 부산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가깝죠. 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부산 등 험지 출마를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문재인 대표가 총선 때 나서서 출마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야권이 생각보다 총선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지금 야당은 목표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갖다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사 야당이 총선에서 지난번 2012대 총선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더민주가 야권 중에서 1당이 될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 1당이 되어서 한 110석 이상만 얻는다면 누가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야권 지지자들 그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로서는 지금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이 총선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고 모든 공이 김종인 비대위의 선대위에 돌아간다면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선거판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